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277페이지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이문재님이신데요. 아직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을 20% 미만으로 보았고요. 별 1개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1959년생이시고 경기도 김포 출생이십니다. 경희대 국문과를 나왔고요. 자, 몰라도 되겠죠. 자, 제목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불꽃은 알 수가 없지만 나무라고 하는 중심 소재, 제재,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자연을 노래하는 현대시는 드뭅니다. 자연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뒤에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보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282페이지에 있네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가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을 대한다. 이에 반해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생태계의 모든 존재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관점 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이 세모가 되겠고요. 그러면 인간의 편리가 세모, 자연의 본성은 동그라미, 인간을 위한 도구 세모, 세모는 세모입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본래적 가치 존중입니다. 경제적 측면 세모가 되겠고요. 지양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윤리적 관점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가까지 읽기로 했습니다. 요까지가 아니고 요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가 작품을 보겠습니다. 갈래복합이라서 기니까 많이 올려야 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해가 지면 원래 어두워져야 되는데 왜 안 어두워지는 거죠?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자, 공간이 나와 있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겨울 나무라서 잎사귀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가로수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죠. 일제히 불을 켠다. 나무 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가 전구를 켜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겨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길거리에 예쁘게 전구를 켜놓은 경우를 많이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그럼 손뼉을 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꼬마 전구를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 인공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을 파괴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불현듯이라는 것은 불을 켠 듯이란 뜻이거든요. 갑자기 이런 뜻이죠. 그죠? 불꽃나무하고 손뼉을 칠 뻔하면 손뼉을 치는 행위는 부정적인 행위가 되겠죠. 어둠도 이제 병든 같은 것일까? 어둠은 원래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세태죠.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을 권력들. 그러면 이 권력들은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내륙 한가운데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이순신 동상입니다.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 앞에 거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옆에 세종문화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그럼 엽록소를 포기해버린 거죠. 연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한밤중에. 그러면 원래 낮에 해야 될 광합성을 밤에는 휴식을 해야 하는데 한밤중에 강제로 인간들에 의해서 불을 켜놓았으니 이상하게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광화문 할 때 한자를 써놨네요. 빛광자입니다. 빛을 켜놔서 이 낱말을 주목한 거죠. 뿌리려 내려가 있는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에 의해서 강제로 광합성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 부정적이죠.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사람들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을 하고 다시 한번 제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시는 이렇게 읽었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유기적 해석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화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군요. 가로수들이 나뭇가지를 뻗치고 있습니다. 둘, 셋, 이렇게. 가로수니까 이렇게 생 그릴까요? 그리고 도로가 있습니다. 광화문인데요. 근데 여기에 반짝반짝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밤인데도 환합니다. 밤인데도 환하게 불 밝힌 광화문입니다. 너무 광화문스럽지 않아서 광화문 하나 그려두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 라고 느낀 거죠. 자, 그림은 다 그렸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가 졌으면 어두워져야 하는데 어두워지지 않은 것은 부정적입니다.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겨울은 시간이고 저녁도 시간이고 광화문 내거리는 공간이죠. 맨몸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은 이제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을 켜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죠.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꽃나무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밤이 긍정적인데 이걸 강제로 꺼버렸죠. 휘황하게 낮을 켜놓았다는 거 부정적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연민의 대상이고요. 세종문화회관도 잠을 자지 못하고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연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자 대상 상황 심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나인데요. 여기에 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재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대상 살펴볼까요? 대상은 겨울나무입니다. 광화문 앞에 있는 가로수, 겨울나무. 상황은 겨울에 광화문 앞에서 화자는 겨울나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심플하게 문명 비판이라고 하면 되겠죠. 현대 문명 비판, 이게 주제가 될 것이고요.
주제가 될 것이고, 자, 선생님 요거를 좀 주목해 볼게요. 노란색 형광펜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처음에는 가로수를 주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군 장군의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역시 잠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잠을 들지 못하죠. 자, 이 노란색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처음에는 나무 얘기를 했다가요, 자연을 얘기했죠. 그러다가 해군 장군의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물 내지 인공물로 확대를 하고요. 이제는 심지어 사람들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간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이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면 원래 어두워져야 돼요. 그럼 이 언어는 모순이 되죠. 그럼 역설법이 됩니다. 그런데 속에는 불빛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현재법, 분명히 시를 쓸 당시에는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현재법입니다. 겨울 저물려,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내거리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어요. 그죠?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다. 맨몸으로 돌아갔다는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히 불을 켠다. 역시 현재법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번에 파란색 형광펜 한번 꺼내보세요. 이 겨울 나뭇가지에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불을 켠다 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 걸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제히 불을 켠다 겨울나무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일제히 불을 켠다 겨울나무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들러붙어 있다. 역시 현재법. 불현듯 불이라는 말을 반복을 한 것이죠. 사실 의도적으로 불이라는 시어를 강조했다.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이죠. 손뼉 칠 뻔했다. 인공적인 것을 감탄할 뻔했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어둠은 보통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이죠. 왜? 자연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잖아요.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병균 같은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추측하는 것이고요. 반성을 하는 겁니다. 성찰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서리법은 아닙니다. 병균이 아니다 하는 뜻이 아니니까요.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을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해군하고 내륙하고 좀 반대가 되죠. 이것도 뭐 대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군 장군 잠들지 못하고 의인법이 있고요.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눈을 뜨고 있다. 의인법이고 현재법입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진행형도 있습니다. 현재법 진행형. 여기 현이라고 쓴 거예요. 현재법. 광화문은 동어 반복을 했습니다.
아까 빛이 불이 반복됐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광이 반복되었습니다.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의인법이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단정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명사형 종결입니다. 명사 종결로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작가가 네임밸류가 좀 적어서 선생님이 출제 가능성을 좀 낮게 봤지만 작품은 굉장히 잘 지은 수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